안녕하세요. 유주아빠. 유주엄마입니다. 오늘은 1개월 차 육아파파. 1개월 차 워킹맘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월 3일부터 아내는 출근을 하고 저는 육아에 출근을 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왜 안 그만두고 회사를 복직하려고 생각했던 거야?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나라는 사람의 그런 사회적인 지위? 그런 걸 좀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업무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회사에 육아휴직을 쓴 게 내가 처음이야. 아, 그래? 근데 내가 설레부터 잘못되면은 후배들이 그런 부분을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 사실. 와, 멋있는데? 요즘 이제 워낙 워킹맘들이 이제 복직을 하면은 이 아이들 때문에 거의 복직 즈음에 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 맞아. 근데 그런 편견들도 좀 이겨내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 아, 그러면 왜 출산 육아 때문에 여성분들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생각을 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린이집이 많이 휴원을 하고 있잖아. 우리처럼 주변에 도움받을 수 없는 이런 그런 부부들은 만약에 이제 복직을 해서 우리가 둘 다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애를 어디다 맡겨야 되겠어. 갑자기 급하게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아, 그러겠네.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직하는 게 가장 힘들고 또 어린이집에 보낸다 하더라도 애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이제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면은 되게 어렵겠지. 그래서 많은 워킹맘들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생각해. 임신을 하고 산후조리원 가면은 산후조리원 동기들도 있을 거고 이제 주변에 동네에 임신한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지겠잖아, 출산한 친구들하고. 그럼 그 중에서 육아휴직을 못 쓰고 관두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 거의 이제 임신하면서 그만두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복직한다 하더라도 복직 전에 그만두게 되고 복직한다 해도 금방 그만두게 되지. 90% 이상이라고 생각해. 왜 육아휴직을 못 쓰는 걸까? 못 쓰는 건 아니고 쓰기는 썼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걸 복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육아휴직 자체를 못 쓰는 게 아니라 휴직은 쓰는데 복직을 못 하는 거지. 보통 우리 세대에 부모님께 애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여성이 보는, 엄마가 보는 관점이 있고 아빠가 보는 관점이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애를 맡겨서 간다는 거는 솔직히 좀 불효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물론 현실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데 남편이 일단 경제생활을 하면은 현실적인 게 뭐 있을까?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지. 부모님한테 맡기지 않으면은 돈을 써서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지금 사실 봐봐. 지금 이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이제 쌍둥이 엄마들도 있어. 근데 쌍둥이 엄마들 같은 경우는 혼자 아기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맞아. 도우미를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이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을 고용을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근데 하물며 빈집에 아이랑 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 그건 부모님. 금액적인 건 얼마 정도? 어떤 그거를 하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단순히 등하원 정도면은 뭐 딱 금액으로 얘기하면 뭐 한 50 정도만 들여도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루 종일 케어한다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그냥 간단히 뭐 등하원 해서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 이렇게 그 정도로만 한다 그럼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200만 원 정도면 차라리 한 명이 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런데 이제 경력 단절이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가 없잖아. 그 부모님께 맡기는 시간 혹은 뭐 사람을 쓰는 시간이 온전히 내 월급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그냥 내 경력을 연장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돈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가장 현실적인 거는 그 아내분들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렇게 15개월 다 쓰고 그걸 이어가지고 남편들이 육아휴직 써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거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봐야 한 3돌 정도? 진짜 많이 키우면 3돌. 안 되면 2돌 반 정도 되잖아. 2돌 반 되는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잖아 어쨌든. 그럼 어린이집에 보내면은 내가 출근이 9시까지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린이집이 9시에 연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애를 맡길 수가 없잖아. 그렇게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을 하고 탄축근무라는 제도도 있잖아 이어서. 아니 어떻게 하든 간에 어쨌든 맡겨야 되잖아 애를. 그리고 애가 다시 집에 오면은 그 잠깐 또 봐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
그런 시간들로 그러니까 저기 아무리 육아 뭐 단축 근무를 쓴다 하든 간에 전혀 그 시간을 다 완벽히 메꿀 수가 없어. 부모님이라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네. 그렇지.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지. 그러네. 어린이집이랑 초등학교 보낼 때는 그치. 없으면 할 수가 없겠네. 그렇지. 그래서- 어린이집보다 초등학교가 더 심하지. 초등학교는 아. 오전 수업만 하고 오는데 방과 후 도우미 뭐 이런 걸 해도 그렇게 우리의 퇴근 시간까지 애가 그렇게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왜냐면은 경제적인 부분도 고민이 되고, 아이는 이제 계속 어린이집 가고 학교를 가면은 누군가 한 명은 꼭 케어해줄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치. 그렇다고 정부 제도상에 단축근무 외에는 맞벌이 하면 아이를 케어해줄 그런 시스템이 아예 안 돼 있잖아.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것 중에 긴급 보육을 지원하겠다 이런 긴급 보육 제도라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맞벌이인 부부가 급작스러운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없을 때 정부에서 그런 사람을 하겠다, 그런 사람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가 있는데 그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한도 내에서는 긴급한 그런 보육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긴급하게 사람을 써야 될 경우는 막 한 3시간 뒤에 갑자기 이런 식이잖아. 보통 예를 들어 그렇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갑자기 아파. 근데 둘 다 도저히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사실 긴급한 상황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요즘 코로나19 갑자기 그치. 터지면 밀릴 거 아니야. 그렇지. 맞네. 근데 심지어 이런 긴급 보육조차도 신청하면 이틀 후에나 쓸 수 있는 이런 현실에 있지. 그럼 우리나라는 워킹맘이 다시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네. 정말 힘들지.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음. 직원의 모든 편의를 봐주기보다는 회사에 충성해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사실 그런 입장이잖아. 그렇지. 사업자라면 그게 좋지. 그치. 그럼 내가 육아휴직 쓴다고 했었을 때 음. 여보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었어? 나는 되게 좋았어. 일단은 애가 이렇게 어렸을 때 아빠랑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잖아. 그치?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육아휴직을 지금 다들 눈치 봐서 못 쓰고 있잖아. 이렇게 하나 둘 쓰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더 범위를 넓혀가는 사회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여보는 육아휴직을 쓸 때 회사나 이런 데서 눈치를 줬다거나 혹은 뭐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 걱정되는 거? 없었어. 나는 하나밖에 없었어. 내가 육아를 잘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될까? 회사는 솔직히 내가 일을 잘하면은 날 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약간 건방져 보이겠지만 나 일 잘하잖아. 일 잘하면 됐지. 그리고 약간 여보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 회사도 약간 좀 금융권 회사다 보니까 보수적인 마인드가 쫙 깔려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 던져줘. 그럼 물을 하나 던지면은 그때부터 파도가 뒤에 쓸 몰려오는 것 뿐이잖아. 내가 그 파도를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 문화를 하나 둘씩 만들면은 이렇게 아버님들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 쓰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었어. 요새 정부에서 출산율이 하도 떨어지니까 작년에 0.92명이라고 하더라고. 한 명이 한 명을 안 낳는 거야, 가임기 여성에서.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단축 근무도 생겼잖아, 육아휴직 쓰고도. 그리고 이용한 만큼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만큼 나의 기회를 줬잖아. 나도 그만큼 충성을 해줘야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너무 열심히 100%하지는 않을 거야. 사실 아직까지는 남자가 육아휴직 쓰는 게 그렇게 보편화된 건 아니지. 맞지. 그리고 여자들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눈치 보는 회사들도 아직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은 시작이지만 좀 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 그럼 여보가 이제 1년 이상을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다가 다시 회사에 복직을 했잖아. 그치. 그때 힘든 점, 뭐 애로사항 이런 거 있었어? 이게 1년 동안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지하철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육아랑은 다른 피곤함이 있더라고, 체력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 지하철 아무래도 타고 다니는 게 힘들고 육아는 이제 애가 낮잠 잘 때 사실 잠깐이라도 누워서 쉴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더라고. 퇴근해서나 주말에 아무래도 가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치. 내가 느낀 건데 안 쉬는 것 같지 않아? 일요일하고 토요일이 없는 것 같지 않아? 맞아.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것 같지. 나도 그랬어. 나는 언제 쉬지? 그렇다고 나 이번 주에 친구랑 가서 좀 한잔하고 올게 말하기도 그런 게, 배우자가 혼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은 말도 좀 이게 못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딱 보니까 월화수목금이라고 토요일도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 들어? 그치. 나는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지하철에 퇴근길이 아니라 육아 출근하러 가는 길이야. 그치. 왜냐면 밤새 애를 또 키워야 되잖아. 나도 그렇게 됐어. 퇴근할 때 퇴근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출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 그 사람 막 웃었거든. 퇴근하고 오면 사실 내가 애를 볼 수 있는 게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밖에 못 봐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미안했겠구나 싶더라고 나도. 그치, 여보도 이제 일하다 보니까 남편도 어떤 생각이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그렇지. 서로 입장이 다른 것 뿐이야. 그럼 이제 여보는 혼자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힘든 점이 뭐였어? 나? 응. 솔직히 내가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 해보니까 아까 내가 내 자랑가 지금 일을 잘한다고 했잖아. 나는 일단 요령을 너무 빨리 터득해. 이게 약간 특징이 난 사람을 금방금방 캐치해서 얘가 어떤 걸 원하는구나 특징을 파악하다 보니까 원래 남편들이 육아를 못한 이유가 애가 울 때 왜 우는지 모르고 어떤 포인트에서 뭘 좋아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난 그걸 좀 잘 깨치해가지고 육아는 쉬워. 그러니까 애한테 받는 스트레스 부분은 솔직히 다 견딜 수 있어. 내가 종교를 믿진 않지만 신은 인간한테 견딜 만큼의 고통을 준다고. 나 그 말 요새 좀 공감을 하고. 근데 이제 내 스스로의 문제밖에 없어. 뭐냐면은 외로워. 대화가 안 되잖아. 내가 아라고 하면 여보는 어라고 대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얘랑 대화해봐야 얘가 이제 아직 응대를 안 되잖아. 그치. 그 부분이 외로워. 그래서 이전에 내가 직장 생활하고 당신이 이게 집에서 육아했었을 때 아 정말 외롭겠구나. 그래서 내가 일찍 와서 빨리 도와줬던 게 정말 다행인 거구나. 근데 그 시기에 다른 남편분들이 본다면은 우리 아내가 집에만 있다고 너무 소리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정말 외로워요. 일찍 가서 빨리 얼굴 보고 대화만 해주더라도 그게 정말 아내분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단 말이야. 애랑 같이 둘이 있으면서 대화 못하고 이런 거. 왜냐면 워낙 내가 대화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그치. 요새는 근데 카톡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나마 나을 건데 옛날 우리 어른 세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많이 나서 정신이 없었나? 아니지, 그때는 이제 조부모님들이나 이런 대가족 사회다 보니까 마을에서 같이 만날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요즘 이웃이랑 전혀 소통을 안 하잖아.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아 그러네. 이웃이랑 소통 안 하네. 인터넷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구나. 그렇지. 구독자는 많지는 않지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중에서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복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어쨌든 시간을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일단 복직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첫째로는 현명하게 부부끼리 이제 소통하면서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둘째는 그때 가서 아니다 싶으면 때려치면 되지 뭐. 맞아. 그때 정 안 됐다 그치. 싶으면은 복직을 하고 그래야 6개월 다니면은 수당 나오잖아. 추가적인 부분. 육아휴직 부분에 그 소급받았던 부분 있잖아요. 그걸 받을 때까지는 목표를 하고 다녀야지. 딱 그걸 위해서만 아니지만은 일단은 상황은 어떻게든 되게 돼 있고 사람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일단 어찌됐든 간에 복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그때 고민하는 게 낫지. 이 복직을 하기도 전에 이런 어떡하지 저런 어떡하지 이런 고민으로 그런 기회를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육아와 직장 뭐가 더 편해? 육아와 직장 선택해봐. 직장? 둘째는? 둘째는 아직 없어. 안녕. 안녕.